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CBS 베테랑 기자들의 명품 취재를 들을 수 있는 코너 한판 내부자들. 자, 오늘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들어봅니다.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의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우울하시다면서? 아니요. 앞에 방송에서 뭐 음주 방송 하신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점심 때 한 잔. 점심 때 그렇게 그냥 너무 우울해서 반주 한 잔. 그냥 우리 당원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재미있던데. 흥미진진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지금 동접자가 여자 프로당구 지금 김가영 16강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올라왔는데 15,000명인데 그걸 앞질렀더라고. 우리 동접자가 16,000명이 넘었어요. 15,000명이 넘었어. 16,000이 됐어요. 김가영을 이겼어 지금 한판승부가. 저 그거보다 올라왔거든요. 예. 아니 김가영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그만. 예. 자, 김규 위원님 오늘 예.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 어떻게 보신 총평부터 딱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빠 폰 검사가 오늘 가장 큰 화제죠. 오빠 폰 검사 예, 그거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새벽 5시, 그 6시 새벽 5시에 안 자고 엎드려서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 3,000개씩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장을 하고 계시더라. 검사하신 게 아니고 그냥 답장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보통 저 집에서 예. 아내분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공유하고 막 그렇게들 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부인이 없죠. 요구를 하지요. 예.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이때가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막 입당했을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때였는데 예. 근데 이게 핸드폰까지 맡기고 공유할 정도가 여기서부터 지금 지금 김건희 여사 뭐 파동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이게 과도하게 그 대통령 후보 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연인들 사이에서 젊은 연인들이 오빠 의심스러울 때 폰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빠 핸드폰으로 답장까지 일일이 다 보내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께서 하지 말아야 하셨을 말씀을 하셨다 오늘.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쳤냐?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는 거지. 네. 미쳤냐? 지금 내 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묻진 않으신 거잖아요. 안 말리셨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문제가. 그래서 되는 거. 이제는 핸드폰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번호를 알려드리면 안 돼요. 서로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왜 이걸 공개하셨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아하. 사실은 이 여사님께서 대통령의 뭐 문자도 뭐 대신 보낼 정도라고 하지만 이 부적절한 사적인 그 문자 소통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명태균 씨하고도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거의 뭐 일상적인 거 뭐 몇 개 안 한 것 같다. 와이프도 여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요. 아하. 무지하게 많이 연락하셨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여사님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2022년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더 이상 통화하지 마라고 혼나고 화를 내고 끊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 뭐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명태균 모르셨죠? 씨한테? 아, 명태균 제가 이건 씨한테?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하.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명태균 씨가 그래요. 전 장모님 전화도 오는데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몇 번 연락 안 하셨다는 해명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김규환 논설위원께서 명태균 씨와도 직접 통화하셔서 취재도 하셨군요. 네. 예. 아, 예. 그 제가 얘기가 저 중요해서. 명태균 그 목소리 들려드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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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뭐 제가 나중에 틀어주세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여사님께서도 수시로 통화를 하셨는데 명태균 씨는 그거예요. 저 검찰 소환되잖아요. 예. 이분은 입장이 단호해요. 구속되면 다 폭로하겠다. 그리고 심각한 내용이 있느냐? 탄핵하야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내용이냐? 공천 관련 내용이다. 근데 공천 관련 내용은 짐작할 수 있는 게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랑 통화한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영선에게 해줘라, 뭐 생선 해줘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뭘 줘라 해줘라 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공천 개입의 어떤 단서 정도는 제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적절한 소통의 씨앗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또 폰을 그 처남인가요? 시켜서 이제 파기하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구속되면 그럼 더 그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명태균 씨로 가는데 네, 잠깐 그거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명태균 씨가요 핸드폰을 지금 4개를 지금 묻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6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이후에 지금 쓰는 핸드폰이 5번째인데 예. 그 안을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까보지 않았다. 나도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체로 중요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기억에 의존할 뿐이다. 예. 나도 무서워서 까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적 소통을 활발하면서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여사를 감싸면서 뭐랄까요? 이제 박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순진한 아내.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의 동반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또 어떤 얘기 하시냐면 오늘 기자회견 그 소식이 월요일 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사과를 제대로 해라. 국정성과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 라고 공개하셨잖아요. 오늘 맞아요. 말씀에서.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겁니다. 이번 그 사건의 그 여사 문제는 주제는 뭐냐면 본질이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여사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사가 지금 대통령 남편한테 가서 사과 제대로 해라? 이거는 본질을 어긋난 거죠. 여사도 잘 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네요,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과 각오의 내용이 오늘 기자회견에 담기냐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국정성과 얘기 좀 하고 사과 제대로 해야 하라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사도 사과하셔야 되는데. 여사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과 제대로 해라? 그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으시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좀 의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순진한 게 아니라 국정에 개입할 만한 정치적 감수성이 전무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냥 말 좀 부드럽게 해. 요런 정도라면은 이건 조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명태균 씨 녹음에서 나왔지만 공개한 거에서 처음에 캠프를 꾸릴 때 그때도 사모님이 윤상현한테 전화했지. 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요. 물론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또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가족들이 돕기도 많이 하니까. 예. 네. 그런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22년 5월 이후에 공천에 개입한 뚜렷한 정황들이 있고 여사가 명태균 씨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전화해서 공천에 그다음에 거기에 저는 핵심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 뭐한 쳐라 장관 뭐한 쳐라 여기는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거는 말 좀 부드럽게 해랑은 차원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의 그 몰래카메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내가 남북 관계도 좀 신경 써보려고 해. 네, 네. 요새가 왜 그걸 신경 씁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딱 나온 게 결정적 장면이 마포대교 장면이었죠. 네. 지시하는 장면. 우리는 여사가 말한 게 조언이 말 좀 부드럽게 해 끝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그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배우자가 이렇게 거기 있는 뭐 보좌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번에 구의원은 누구로 한번 해주기로 했다, 공천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구 업무 관련해서는 내가 한번 나서서 우리 구를 뭐 문화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이렇게
의원 지역구 의원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랬을 때도 이건 조언이고 이거는 합당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닐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유상범, 나경원 의원 등 친윤계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고 진지한 사과를 했다. 진솔한 사과에 있어서는 국민들 요구에 부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쪽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 보면서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10월 21일 그 차담회 이후에 어떻게 표현하실까를 굉장히 그 주목해서 사실 그걸 봤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어느 기자분이 남성 기자분이신데 예. 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의 본질, 뭐 앙금의 문제, 뭐 배신감,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감성적인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론적인 언어로 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앞으로. 네. 그냥 만나서 계속 얘기만 하면 쳇바퀴 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이웨이 하자.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서로 각자 역할을.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중늘초, 중꺾마가 아니라 중늘초. 중요한 건 늘 초심.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늘 초심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당신은 초심을 잃었다. 너는 더 이상 옛날에 내 부하 동료가 아니다. 계속 의미 없이 만나봐야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뭐 친윤 쪽에서는 뭐 오늘 굉장히 뭐 진솔한 태도로 얘기했고 뭐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철규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화끈하게 얘기하실 거라는데 저희 방송에 화끈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권영세 의원이. 네, 화끈한 게 있습니까? 화끈하게 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억양과 데시벨이 화끈했어요. 그렇죠. 예, 그거 말고는 화끈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친윤계 쪽에서도 좀 이렇게 포장이나 반응을 좀 이렇게 대 언론용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하셔야 되는데 국민 기대에 부응했다고 그러면 그걸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측은요. 예. 맨 먼저 제가 오후에 기자회견 끝나고 통화한 뭐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반응이 있어요, 어때요? 벙찌셨다. 한동훈 대표 벙찌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입니다. 한동훈 대표. 네. 그 대통령의 장동영 의원 기자회견에 같은 대한 경우는 뭐라 그러셨냐면 벙찌셨다. 장동영 의원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밝히면 안 돼서 예. 장동영 의원께서는 굉장히 그 실망스럽다. 그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스럽다. 그 한동훈 대표께서는 지금 그 최대한 늦게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심사숙고해서 당의 그 방향성을 뭐 제시하는 쪽에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 특감 문제를 의총에서 풀어가는 걸로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상당히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고 실망하고 화가 났다. 화가 난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다른 그런 걸로 얘기도 들었는데 들었는데 발로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발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발로? 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죠. 예. 발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화가 나면 발로 뭘 차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예, 발로 뭐 차면 안 돼요. 런지를 발은 낸다고 손보다 그러네요, 셉니다. 런지. 예, 발을 동동 구릴 수도 있고.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동동 굴렀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좀 확인은 정확히 안 보면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아니 맥락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뜻인 것 같으면 예. 할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어이 없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몇 분 제가 의원들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래도 심하게 하신 분은 뭐 한동훈 대표께서 벙치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벙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예. 빨리 그럼 뭐가 입장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 어제 시작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분들 중에 대부분은 예. 지금 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른바 대통령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는 그 행위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행위들에 있었을 때
동조를 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마치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과거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많은 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사당화시키는 정말 당정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던 데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 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지금 나와서 예전에 대통령과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면서 지금 예.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린다? 한동훈 대표는 그럼 몰랐나요? 이런 걸 몰랐나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입장을 바로 자, 내야 된다고 한동훈 보세요? 대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나 비대위원장을 했었을 때 이걸 제대로 못 막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대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만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좀 어렵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럼 비대위원장에서 뭐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저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그럼 계속 어쩔 수 없던가. 대통령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와서는 발을 동동 구른다? 그건 난 제가 봤을 때 그거의 진실된 모습을 누가 그걸 믿어줄 뭐 수 기자 있겠어요? 입장에서는 의외로 뭐래도 한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부 예. 기자들은. 예. 근데 주요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도 제가 올라올 때까지도 네. 입장을 말씀도 안 안 내고 해요. 계세요. 그래서 예. 제가 거듭 확인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최대한 입장을 숙고해서 늦게 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 배경과 의미를 저는 좀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뭐든 할 말 없다는 것도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측근을 통해서 뻥치셨다. 할 말이 없으시다. 심사숙고해서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쟁점은 특별 검사 특검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사실은 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건 당연한 귀결이죠. 정반대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은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일단 이러면 특검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는데 계속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다음 대선을 꿈꾸기 때문에 또 배신자가 됐을 때 만약에 배신자로 만약에 규정이 돼버리면 보수의 일부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찍지 않으면 그게 10%든 그러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40대 50대 게임이니까. 오차범위 승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권을 노릴 만한 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저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만약 여기서 주판화를 튕긴다면 옳은 게 있으면 그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옳은 게 있으면 가야 되죠. 자, 오늘 또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 안 간 부분 원래는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네. 국회 막상 가면 악수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 내려와라 이런 말 하기 때문에 그냥 안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건 아니지 않냐? 대통령 설명이 맞습니다. 그 참모들이 거의 전원이 가셔야 됩니다고 끝까지 정말 당일 아침까지도 다시 한번 그 시정연설. 보고에서 설득을 했어요. 아하.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심지어는 모 원로까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하. 이거는 하는 게 맞다라고 아하. 그분 중에 한 분은 밝혀도 되나? 예. 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저는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죠? 라고. 그 원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자주 통화하시는데 공개 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예, 아직 22,000명의 동접 들어와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이 알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끊을 것 같아요. 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회 오셨을 때 노력은 좀 하셨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야당부터 먼저 돌고 야당 의원들한테 전부 다 악수를 이렇게 청하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었을 때도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매우 불손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 네. 의원들이 많아요. 야당 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 헌법상의 그런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러 정말로 모욕을 주는 듯한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도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야당에 가서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때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라고 네.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야당은 민주당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한번 자기 지지층한테 떠보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일종의 훈장처럼 네. 생각하더라. 근데 그런 의원들이 예. 있다면 저는 그런 의원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정치권에서 정치 공세 어쨌든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해서든 뭘 하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상수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표현 중에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난장판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가지 않는다? 피켓팅, 모욕, 야유. 그런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전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 대선에 나올 때 처음부터 만약 야당에서 난 그렇게 나오면 난 그런 야당이랑 대화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대선 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취임 때도 지지해준 국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죠. 네. 정치란 건 사실 이해관계의 조정이잖아요. 예. 자, 앞으로 그럼 인적 소신이라든지 뭐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냐. 예,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학업의 뜻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학업의 뜻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이, 공부하기 고등학교 싫은 3학년인데 왜 그래? 아니, 고3 수험생같이 많잖아. 열심히 하시는데요. 아니 오늘 아침 사설까지도 보수 신문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오늘 그 대국민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회다. 정권의 그 성패를 좌우할 변곡점이다라고까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잘해야 된다, 잘해라라고 했는데 대통령 오늘 4가지 점에서 보여서 대국민 사과했지만 국정 개입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고 대외 활동도 중단이 아니라 자제하겠다 정도 수준이고 인적 쇄신도 문제 없다. 특감도 기존 입장대로 조건부 수용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중단. 예. 두 개는 못 받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도 김건희 여사 일시 중단해 버린다고 딱 선언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중단이 어려운 없기 일이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특감 문제도 그냥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하고의 입장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렇게 못 받을 만한 사안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결단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참모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뭘 조언하고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5선 6선 하신 정지석 비서실장은 무슨 조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지율이 19%인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우면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참모들 중에 엉뚱한 짓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뭐 비서실장에서 흘리고 그리고 여사 마포대교 모시고 가서 과도한 홍보하고 이런 게 엉뚱한 짓이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 안 하고 일 제대로 하고 있어서 내가 일 잘 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고 참모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시에 적어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로 일괄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게 국정 쇄신책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뭐 대미 관계에서 뭐 유연하게 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 멤버로 그대로 일을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겠어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쇄신을 기대할 게 없네. 이대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논평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방송 이후로 전화를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요? 논조가 예. 예. 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어떤 20초 남았는데 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언을 하신다면. 핸드폰 일단 바꾸세요. 예,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예, 핸드폰 두 분이 바꾸시고 예. 저 여사님한테도 핸드폰 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 바꾸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할 일을 하시면 돼요. 여사님은 여사님의 일을 하시면 되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판승부 역사상 가장 많은 동접자가 또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셨네요. 제가 마지막 딱 한 번 저 출연할 기회가 더 남았는데 예. 그때도 이렇게 2만 명 넘겨주시면 제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환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조직을 동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